네, 한라인입니다. 저평가주를 잡는 시간인데요. 자, 유호성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종목이 필요할까요? 시장 얘기가 필요할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하더라도 결국은 종목 싸움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최근의 흐름이 투자자분들의 기분이 들쭉날쭉할 것 같아요. 그럼요. 만약에 떨어지는데도 내 종목이 오르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고. 그쵸.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배 아프고. 그러니까 역시 종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괜찮은데 안 오른 종목 찾는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 기사를 아마 다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뭐 샀다더라. 2조 넘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뭐 샀다더라. 그렇죠. 예. 기관도 역시 뭐 샀다더라. 근데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지금 모아가야 될 종목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결국은 또 가치 투자 쪽으로의 방향이 선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는 좋은 종목을 당연히 이제 골라오는데 확인해 보셔야 될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역시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최고의 이벤트는 실적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이제 1, 2분기가 연속으로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4분기, 1분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6개월 정도 뭐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가격을 사실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건 가격으로도 충분히 그 목표가와 매수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네, 점인데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CJ 헬로. 네. 요거는 참 말이 많은 종목인데.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역시 그동안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또 말이 된다라고 좀 말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싹 빼고 이제 기업 가치만 보는 건가요? 기업 가치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저평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CJ 헬로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아실 예전에 CJ 헬로비전에서 티빙으로 많이 유명했었는데 맞습니다. 티빙 사업부가 넘어가 버리면서 CJ ENM 쪽으로 또 이것도 오쇼핑으로 같이 갈 거지만 그래서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어떤 가치를 봐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유호성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기업 개요는 제가 사실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뭐 케이블 TV라든가 초고색 인터넷 전화, 그 다음에 뭐 콘텐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종합 그 TV 통신 업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통신주에 대한 호약제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통신보다는 통신 장비주에 대한 그쵸. 기대감이 좀 예. 높은 거고요. 통신사의 경우는 이제 뭐 기본 금액이 얼마나 또 다운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가입자를 뭐 캐파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좀 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유선 쪽을 말씀하시는 그쵸. 거다 인터넷 TV든 방송까지. 인터넷이든 어떻게든 뭐 하긴 할 사람은 TV를 다 가입했겠죠. TV가 뭐 예. 5천만 원인데 애를 더 안 낳는 이상 그 6천만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맞아요. 이 안에서의 그 어떤 확고한 그 위치를 좀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CJ 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송 쪽으로 보게 되면은 경남 쪽으로 굉장히 좀 입지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SK라든가 혹은 그 LG 쪽에서도 관심을 꾸준하게 갖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디지털 케이블 양방 서비스가 상용화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 알뜰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맞아요. 있는데 CJ 헬로는 거기에 대한 매력도를 많이데 생각보다 그쪽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그쵸.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기존 통신사에 대한 그 영업도 네. 기본 얼마 정도 내야 되는 안 좋은 부분도 걸 얘기하니까 말씀이 안 다운을 나오죠.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알뜰폰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음.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CJ 헬로가 일반 통신사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와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해외 방송 쪽이라든가 광고 서비스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은 CJ 헬로 같은 경우는 일반 통신사랑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통신사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연계되는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TV라든가 초고속 인터넷, 그 다음에 알뜰폰이 엮이게 되면서 그쵸.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측면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 헬로를 M&A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그래서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덜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예상보다는 이제 덜 나왔다라는 부분이 비용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과 과거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15,000원 이상에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었는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크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에 들어서 그 알뜰폰에 대한 그 1인당 매출액이 다시 한번 좀 턴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자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TE도 역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알뜰폰의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가입자 순증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6년에 매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불발됐죠. 불발됐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말씀을 해드렸던 한정된 파이 안에서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그 M&A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CJ 헬로 가입자 수가 이제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콘텐츠 비용은 계속적으로 좀 네, 늘어나고 네, 있다는 네.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가 굉장히 조금 그 안 좋은 시기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이후에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턴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쵸? 말씀을 해드렸던 네. 대로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콘텐츠 금액 비용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는 아날로그 TV보다는 이제 디지털 쪽으로 전환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대 통신사, 그 다음에 CJ 헬로, 그 외에 알뜰폰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결국 이거를 묶어서 파는 상품이 얼마나 싸느냐의 관점인 거예요. 어차피 돈은 고정으로 나가는 네, 건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CJ 헬로 같은 경우는 역시 대형 이통사와 비교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그 상품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일단 호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지금 뭐랄까 가입 고객 수도 있고, 그래서 그쵸. 결합 상품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네. 예. 그래요. 예, 기존의 사업은 꾸준하게 뭐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그 M&A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M&A 되기 전에 이제 흐름이 SK 브로드밴드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완전 독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안 때문에 된다고 안 된 거고. 네. 그런데 LG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부분이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제 CJ 헬로비전에 LG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LGU 플러스는 CJ 헬로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돈 없더라도 갖고 오고 싶은 종목일 것 같고, 근데 CJ 쪽에서 안 판다고 그러고 헬로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CJ 오쇼핑이랑 CJ E&M이랑 합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인수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CJ 헬로를 이제 어떻게 됐든 장기적으로는 좀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지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쵸. 예, 예. 근데 제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CJ 헬로비전이 독자 생존하기에는 상당히 조금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럴 바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하나의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쪽에서도 뭐 관심 있고 CJ 헬로비전은 안 판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건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되냐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업의 논리는 그걸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각적으로도 충분히 선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 최근에 다 이제 기획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를 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CJ 헬로는 일단 정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연기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영 전략상에서 SK 그 CJ 그룹상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고민이 굉장히 많죠, 네. 지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CJ 헬로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게을 것 같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보면. 때문에 계속 M&A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고요. 아니라고 하니 당장이라는 게 가로쳐서 있는 건가? 그쵸. 당장일 가능성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당장은 아니라고. 근데 여전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계륵 같은 존재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CJ 헬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같은 사업부, 특히 티빙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CJ 헬로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딴 데로 가버리는 바람에. CJ E&M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근데 CJ 네. E&M도 역시 오쇼핑으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되는 거고. CJ가 지금 그룹 구조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던 컨텐츠 쪽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굳이 그 CJ E&M과 CJ 오쇼핑을 합병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총이 반대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CJ 헬로비전을 오쇼핑과 CJ E&M이 합병을 하는 부분이 뭔가에 또 분할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M&A 이슈는 꾸준히 나올 거고요. 그때마다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 기대감으로 인한 매매를 조금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계속 좋아진다라는 측면으로는 확실히 좀 관심은 좀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2015년에 사실은 EPS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14년 대비 좋았다가 2016년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얘기를 하는 게 비용을 일시적으로 2년 동안 돈을 한 번에 나가다 보니까 2016년에 이제 EPS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미리 계속적으로 돈이 나갔다 보니까 이제 2017년, 18년은 좀 턴을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은 정부에서 가격을 이통비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지금 알뜰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걸 유예를 올해 9월까지 좀 연장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또 알뜰폰을 그때 되면은 없앨 수 있을까? 그건 또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도 역시 가격적인 측면에 이통비에 대한 가격 측면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는 주가는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그 PBR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작년이 12,000원대였고요. 올해가 또 13,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0.85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그것보다 지금 어제 종가가 8,610원이었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그러면 낫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BPS가 높으면 망하기를 좀 바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청산하면, 더 네, 이러면 안 남으니까. 되지만. 어떻게 됐든 50%의 수익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00원에서 이제 뭐 4,000원을 더한다라고 하더라도 13,000원대니까 네. 8,600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데, CJ 헬로 같은 경우는 성장성보다는 일단은 안정성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PBR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EPS도 역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완전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게 있는 게, 또 사이동통신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CJ 헬로에서도 뭔가 이제 또 바꿔가겠죠.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서는 충분히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8년 PBR 기준으로도 이제 9,390원이 역사적으로 최저 밴드, PER 밴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금 싸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PBR 기준으로도 이제 11,29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가 16,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M&A 이전 사실은 가격이에요.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2015년에 M&A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가격이고요. M&A가 불발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M&A 안 하고 꾸준하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CJ 헬로가 어느 정도 나중에 뭐 M&A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는 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은 싸다라고 좀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주가를 보게 되면은 2015년, 16년에 주가가 13,000원대였어요. 13,000원에서 14,000원대였는데 이게 M&A 얘기가 이제 불발이 되게 되면서 거의 뭐 반토막 이상으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7년에도 역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M&A에 대한 얘기가 있다가 없으니까 이제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M&A 얘기가 그래서 다시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그 가격을 확인을 해볼 때 이거는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12,000원, 11,000원대까지는 사실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일찍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못 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여전히 주가의 상황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열려 있어요. 단기적으로 10,000원대까지는 상향 조정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승적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PER 가치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CJ 헬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어떤 모멘텀만 하나 더 생기게 된다면은 그런데 아직은 부재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그 외에 조금 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 이것을 지금으로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기업에서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메리트는 있거든요, 사실은. 네. 네. 실적도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평가주를 잡아라 유호성 교수와 함께한